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모닝 이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오랜만에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 중앙 언론에서 조명을 받았습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전 중구를 지역구라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이은건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은건 의원은 유영민 후보자에게 소유 차량이 2대인데 하나는 BMW, 다른 하나는 벤츠라면서 어떤 생각으로 외제차를 타게 되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물어보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뭐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지, 햄버거는 뭐 드시죠? 무슨 생각으로 맥도날드를 드시는지, 술은 뭐 드시나요? 무슨 생각으로 와인을 드시는지, 무슨 쌍팔년도 국산품 애용운동도 아니고 그런 발언 한 EU FTA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고로 2014년도 기준 국회에 등록된 차량 종류를 살펴보면 현역 의원들의 외제차 등록 대수는 0대이지만 전직 의원들이 등록한 차종은 벤츠 30대, 렉서스 13대, BMW 5대 뿐만 아니라 제규어 3대, 링컨 2대 등 종류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일 미국에서 장관 후보자가 현대 기아차를 탄다고 하면 이런 종류의 질문을 받았을까요? 간만에 중앙 언론에 등장한 우리 지역의 정치인, 좀 자랑스러운 내용으로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동차는 안녕한가요? 자동차는 편리한 교통수단이기 전에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나입니다. 자동차 역시 우리들처럼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며 아플 경우 치료와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 지킴이 내 차의 모든 것을 이제 낭만카닥터 김사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의 돌담병원 북대전 모터스에 오시면 내 차의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내 차를 위한 엑스레이, CT, MRI 등 최신 장비와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저 낭만 카닥터 김사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북대전 IC에서 테크노밸리 방향 언덕 위의 하얀 집, 정신병원 아닙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자동차 주치 낭만 카닥터 김사부였습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들어보는 생생 리포트. 시민통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사무처장이 들려주는 환경 이야기. 대전 인권연대 이상재 국장이 들려주는 인권 이야기. 전교조 대전지부 지정배 정책실장이 말하는 우리 지역의 교육. 그리고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가 들려주는 4대강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시죠. 중도일보 대표 천사기자 임병환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잘 쉬셨어요? 네, 어젯밤에 PD님 호출을 주시라고 그런 얘기를 해. 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제가 기자님한테 축복을 내려드린 분인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네, 축복을 받았어요? 수요일이 일요일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일주일에 일요일이 2번이잖아. 그런 의미보다는 평소에 월요일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부담이 더 커졌다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이제 우리 인사청문회장에서 네. 대전 중구의 이은건 의원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기자님 아이폰 쓰시죠? 네, 저는 아이폰 씁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폰을 쓰세요? 국산품으로 이용해야지.
글쎄요. 그냥 어떤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가장 적절하게 내가 잘 맞겠다 싶은 거 골라서 쓴 거죠. 아니 근데 어제 그 청문회장에서 BMW하고 벤츠 어떤 마음으로 외제차를 타냐고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이은근 의원께서. 그래서 저도 좀 흉내를 내봤어요. 근데 기자로서 너무 애국심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애국심이라기보다는 뭐 좋은 상품을 찾는 어떤 소비자의 욕구일 텐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가끔 작년에 최순실 사태 때 그 증인으로 네. 피고인으로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들 우리 국내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랜저라는 차를 타고 오시던데 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국내 차량의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국가에서 힘을 쓰는 중요한 역할에 있는 분들이 비리 때문에 검찰 나와서 특검에서 조사받는데 타고 오는 차들은 다 그랜저. 오히려 그때 수입차들 좀 타고 오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90년대 후반에 IMF가 왔을 때 그 외제차 타는 사람들 엄청 욕 먹었었거든요. 그 네. 공영주차장에서는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랬어요. 매국노라고. 예, 그 생각의 시점이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애국자 기자님. 네. 먼저 청양리 강정리 사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충남도가 청양 강정리 사태와 관련해 청양군에 직무이행 명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정리 성명 폐기물 특별위원회가 충남도에 직무이행 명령을 요청한 지 넉 달 만에 도가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허승욱 충남 정무부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강정리 사태는 성면 광산으로 사용되던 터에 폐기물 재처리 업체의 위법 행위를 조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강정리 투기는 산지복구 명령을 이유로 건설 폐기물 논란을 받는 순환토사를 현장에 불법 매립한 해당 업체에 청양군이 지도점검하고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충남도는 특히 이 같은 요구를 4개월간 검토 시간을 거쳐 이날 직무이행 명령 카드를 뽑았는데요. 청양군은 이 같은 명령에 반발해 소송까지 가겠다는 분위기여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거는 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약간은 그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판이. 네, 그동안 좀 뭐랄까 어떤 법리 검토와 환경부의 질의 통해서 직무이행 명령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아마 좀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조심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기간이 4개월이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안 지사가 좀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안 지사실 점거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다시 논평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 강정이란 이름이 조금 네. 좀 이렇게 안 좋은가 봐요. 우리 지역에는 이 강정리도 그렇고 제주에 또 강정마을도 굉장히 좀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됐는데 네. 지금 뭐 얼마 전에 그러네요. 메이저리그 그 강정호 선수도 미국에 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취업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네, 그러네요. 아 참나. 아유. 그 충청남도가 좀 의지를 갖고 좀 잘 주민들의 뜻을 좀 받드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양군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건설사하고 그 건설사를 이렇게 보호해줘야 될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폐기물 재처리 업체가 옛날에 성면 폐기물 광산 부지에서 이제 영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거기서 이제 성면 광산은 더 이상 운영되지 않더라도 폐기물 업체가 거기서 계속 운영됨으로써 나오는 분진 같은 게 주변 주민들한테 오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이 계속 지적돼 왔는데 청양군에서는 글쎄 이것도 말 그대로 직권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그동안 이 업체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뭐 이런 처분이 없어서 뭐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죠. 그래요. 그 주민들이 피해를 분명히 입는 거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들이 좀 주민들의 편에 서서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구의원들의 세금 올리기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중도일보 보도인데요. 구청장들과 시의원, 구의원들이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 선거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상향 출마가 전망된다는 소식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다음 선거에서 시장직에 도전하면 빈 구청장 자리에 현역 시의원이 출마하고
또다시 빈 시의원 자리에 자치구의 의원들이 출전하는 연쇄이동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대표적으로 한현택 동구청장과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대전시장 출마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들 예상대로 시장직에 출마한다면 빈 구청장직에는 지역구 시의원인 동구 윤기식, 황인호, 안필흥 의원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는 송대윤, 김동성, 조원희 의원이 역시 구청장 후보군으로 전망됩니다. 김경훈 시의원은 중구청장 후보 물망에 오르고 김경시 부의장과 김인식 의원은 소구청장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가 변화가 태풍이 되느냐 아니면 미풍에서 사라지느냐는 결국 권선택 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하느냐 또는 결격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건 너무 좀 우리가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은 어떤 의원이나 단체장 출마는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판을 보고 저울질을 한다? 그거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 당선 가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 뜻이 그렇고 내가 세운 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가야죠. 여기서 또 기사에서도 나와 있지만 구청장이 만약 시장직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또 구청장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라는 또 의사도 비치더라고요. 말 그대로 빈 자리가 나왔을 때 도전하면 해볼만하다. 근데 현직 구청장이 그 자리를 계속 고수하고 다시 선거 그 자리에서 나온다면은 필패를 좀 예감하는 듯이 도전하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비면 도전해봄직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적 영역인 거지 공적인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판단해 준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먼저 승패, 성패율 계산을 좀 해봤던 거겠죠. 그 임병환 기자님도 자리 비면 나중에 한번 출마해 보세요. 제가 선대 본부장 해드릴게요. 근데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또 기자생활 하거나 사회생활 하면은 정치에 관심이 있냐, 아니면 어떤 사람 또 정치에 관심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글쎄 정치랑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완전히 정치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지. 난 정치에 관심 없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죽어도 안 한다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마음속에 좀 있는 것 같긴 하고, 저 같은 놈은 흠결라도 많아가지고 저는 안 됩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 월평동 막권 장애 발매소, 즉 화상경마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정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지역 여러 언론이 동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마사회가 2021년까지 월평동 화상경마장을 타 시도로 이전하겠다는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국정자문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월평동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선 것은 1999년이었는데요. 주변은 유흥가로 변했고 경마장 500m 안에 자리 잡은 유치원과 초중학교만 7곳입니다. 교육환경 악화와 주민들이 떠나는 마을이 되자 화상경마장 이전을 요구하게 됐고, 지난 대선에서도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경성장을 찾아 공약화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장 주민대책위는 화상경마장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며 자세한 실시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이 월평동 쪽 가니까 이거 이전 꼭 해내겠다라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에서 크게 현수막 걸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보다 폭탄 돌리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이거 싫어하는 거잖아. 그 다른 지역이 받으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월평동이 아니면 된다,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죠. 조금 넓게 보면 대전만 아니면 된다, 충청도만 아니면 된다, 이런 건데, 이게 그 생각 자체가 일단은 화상경마장이 좋지 않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국가가 이런 사행산업을 통해서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좋은 곳에 쓴다고 홍보도 하고 실제 일부 그렇게 하겠지만은 굳이 이런 거를 국가가 나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요즘 불법 스포츠 토토니 뭐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불법인 이유가 개인들이 돈 벌어먹고 이런 건데, 이거 국가가 하면은 불법이 아닌 거고, 개인이 하면은 불법인 거고, 사실 전제가 도박이라는 거는, 도박을 권장하는 사회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없어지는 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화상경마장을 한번 가봤었는데요.
거기서는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은 말 그대로 그냥 종이에 써 있는 제한이지 현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어떤 창고를 옮겨 다니면서 구매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도박의 금액이 엄청 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거 또 경마장을 또 가져가려고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보령시에서는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이런 경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정부도 좀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네, 이런 도박도 그렇고 또 경마도 어떻게 보면 요즘 동물의 그런 권리 학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럼 뭐 투견도 다시 부활하고 뭐 할 거 많네. 사람들 재밌잖아요. 그렇죠? 네, 좀 철학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회 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적발되고도 의회 차원의 징계는 2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대전일보가 전했는데요. 대전시의회 윤진근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술을 마신 채 중구 속교동과 대성동 구간 1km를 운행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로 이로 인해 벌금 300만 원 처분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전시의회에 해당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징계도 없고 지금까지 윤리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음주운전 무리를 빚은 동료 의원에 대해 처분을 미루자 지역 안팎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0.138이면 엄청 많이 드신 건데 네. 뭐 대리운전 왜 안 부르셨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아마 자택 근처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택 근처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예, 사실은 특히 뭐 그러니까 그쪽 아마 동네 골목도 방향이었을 많고 하니까. 텐데 거기서도 이 정도에서 어떻게 운전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 참 놀랄 뿐입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이게 원래 5일 안에 그 통보가 가면은 징계를 위한 윤리위를 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네. 계속 안 하고 미루고 있잖아요. 저희 오늘 2부 박정현의 머슴일기 시간에 당사자네요. 대전시 의회 의원이니까 제가 네. 확실하게 따져서 묻고 그 뒷얘기가 뭔지 이런 거 샅샅이 제가 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한번 할게요. 2부 한번 기대해줘 보시고요. 그 윤리위원장이 지금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박상숙 의원이라는 분이더라고요. 네네. 이분이 민주당 소속이고 비례대표로 이번 초선인데 네. 빨리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음주운전 하신 거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들 다 있지 않겠어요. 속상해서 설마 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은 누구에게나 법은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럼요. 뭐 음주운전 때문에 말 그대로 생계 수단도 잃어버리는 어떤 운전직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걸 취소를 다 감내하는 건데요. 면허 취소를. 근데 뭐 시의원이라고 그 자체 내에서의 징계가 좀 약하다면 이분은 더군다나 구의원을 6선이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역의 토박이 정치인인데 24년에 그 다음에 네. 지금 시의원 3년 차, 그러니까 27년간 선출직에서 당선돼 갖고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거는 곧 지방자치의 원년부터 시작하셨다는 얘기겠죠. 네. 지방자치 기초의회가 만들어졌을 초기부터 계속 의원을 해오셨던 분이고 또 구의원에서 얼마 전에 지난 선거 때 시의원으로 지금 올라가셨던 건데 체급 상승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 그런 사례에 해당하네요. 네. 윤진근 의원님, 대전 시의회 의원님,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핑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정도의 만취 정도 수준이라면 뭐 사실은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빨리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적법한 절차대로 하시는 게 모범을 법을 만드는 분들이잖아요. 의회는 네. 조례 만드는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 서북부의 극심한 가뭄 소식은 저희가 여러 차례 전달해 드렸는데요. 보령댐은 너무 쉽게 메말라 가뭄 피해가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보령댐의 상습적 가뭄이 물관리 시스템 때문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는데요. 보령댐이 가뭄을 겪는 첫째 원인으로 과도한 용수 공급 계약과 주변 지방상수원 폐쇄가 지적됐습니다. 보령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용량은 1억 1,600만 톤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 및 지자체와 맺은 물 공급 계약이 1억 700만 톤에 달해 강수량이 조금만 줄어도 물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보령댐 준공 후 주변 지방상수도를 다 폐쇄했는데요. 26곳 중 20곳이 폐쇄돼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 결과 충남 서북부,
예, 광역 상수도 의존율은 90%로 전국 평균 27%를 웃도는 기형적 구조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보령댐을 만들어 놓고 보령댐의 재산이 1억인데 그 1억 예를 들어서 1억인데 그중에 한 9,5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용량을 거의 다 쓴다라고 하니까 조금만 비가 안 와도 그냥 메말라 버리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 하나. 네, 그렇죠. 그리고 용량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를 그 충남에 있는 모든 그 화력발전소에다가 다 이제 물을 공급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태안과 당진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물의 양이 태안 군민과 당진 시민이 쓰는 물보다 많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이 물을 다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에 있는 그런 상수도를 다 이제 없애버리고 요거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돼 있는 거 하나. 지방 상수도라는 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수원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는 폐쇄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고는 시스템에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와갖고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개를 진열할 수 있는데 90개를 판매한다 이런 계약을 맺어놓고 동네에 있는 슈퍼 다 죽여놨는데 결국 물건 공급이 안 되니까 맨날 이제 부족하다 허덕이다 이런 얘기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집에서 물 요즘엔 더우니까 샤워 자주 하게 되잖아요. 네네. 물 조금만 많이 써도 막 괜히 죄책감 들고 그러거든요. 그 예전에 한때는 변기 안에다가 벽돌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정도 있었고 양침물 컵에 받아서 써라 뭐 이런 얘기 막 우리가 꼭 물 부족을 한 몫을 하는 그런 주범처럼 괜히 불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그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물의 양보다 그렇죠 산업용으로 쓰이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또 여기서 또 이번 문제가 또 이제 보령댐에 너무 지나친 의존도가 지금 문제라는 분석인 건데요. 이게 지금 다시 한국수자원공사의 앞으로 계획에 의하면 대청댐의 의존율이 더 높아질 거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령댐의 지역 주변에 있는 상수원을 다 보령댐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충청권은 대청댐으로 집중시키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서 대청댐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렇게 좀 공급량에 허덕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방송 때 한번 지적했지만은 누수율 네네. 그 26%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수율, 그러니까 100리터를 보내도 26리터는 다시 이제 땅으로 스며들게 되는 거니까 그것도 빨리 그 하자 바로 잡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조숙증, 즉 성호르몬이 나이에 비해 일찍 분비돼 2차 성징이 빨리 시작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해찬 의원과 우하성 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 지역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하성 한의원 정은하 박사는 신도시에서 발병률이 높은 것은 새 아파트 등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성조숙증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성장판이 빨리 닫히고 비만을 초래할 수 있어 평소 부모님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질환 이야기인데요. 일명 살인진드기로 불리는 작은 소 참진드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사망자가 충남에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충남도 내 혈소판 감소증후군 감염 환자는 모두 5명인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습니다. 충남의 사망자는 모두 70대 여성으로 집 근처 논밭에서 농작물을 관리하던 중 진드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성조숙증 관련한 기사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한의원 그 원장님인가 박사님인가 그분의 이제 멘트를 읽으면서 직접적 상관관계가 과연 과학적으로 밝혀졌는가 아니면 그렇게 추정을 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새집증후군 이런 거 안 좋다 환경으로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게 조숙증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뭐 논문이나 그런 그 실험 같은 거 연구가 좀 있었나가 좀 궁금했고요. 이 살인 진드기 같은 경우는 딱히 대처 방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백신도 없고 그냥 야외 활동하실 때 긴 옷 입으시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긴 장갑 뭐 이런 거 끼시고 최대한 피부 노출을 좀 피하셔야 된다고 하고 예전엔 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유행성 출혈이라고 그 한때 굉장히 많이 주의보가 있었죠. 요즘 살인 진드기처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을 했대요. 한타박스라는 백신을 개발을 해서 2회 접종을 받으면 1년간 면역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 진드기 관련해서도 하루빨리 좀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런 좀 안타까운 그 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기사를 전달해드리면서
어떤 이게 새 아파트 증후군과 성조숙증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냐라는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피디님 지적대로 그런 어떤 이렇게 이 정도까지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면 좀 그런 연관관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네요. 저의 그 놀라운 통찰력에 감동하셨죠? 네, 좀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사실 좀 뜨끔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검증을 좀 못했구나. 그래요. 그 애국심이 너무 없으셔서 그래요.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기자님.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충뉴스의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2부 박정현의 머슴일기 시간에서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와 양성평등 그리고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시 의회 그 한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과 시의회의 그 미지근한 대응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따져 묻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